안녕하세요. 하시코프의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오늘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크리덴셜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하시코프라는 회사를 뭐 요즘엔 이제 거의 다 저희 회사를 알아봐 주시는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저희 발표를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생각하시는 하시코프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굉장히 다르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에서는 완전 배제된 내용이긴 하지만 하시코프라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테라폼이라는 어떤 솔루션을 생각을 합니다. 사실 테라폼이 하시코프 제품이란 걸 모르는 분들도 아직도 많으신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테라폼이라는 어떤 제품이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이제 하시코프라는 이름도 같이 이제 유명해지고 있는 건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하시코프의 테라폼이라는 제품이 아니고 다른 제품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또 세미나 주제 자체가 세카스라고 하는 어떤 보안에 관련된 세미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크레덴셜 관리 고민의 해방과 자동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하시코프에 대한 간단한 소개만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2년도에 회사가 설립이 됐고요. 지금 이제 10년이 좀 넘었죠. 예,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급성장하는 어떤 그런 회사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저희가 만들고 있는 제품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물론 테라폼만 있는 건 아니고 8개 제품을 저희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은 보안에 관련된 시큐리티 카테고리 밑에 있는 볼트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더 파워 500 소프트웨어 컴퍼니 2023에 이제 선정된 어떤 랭킹입니다. 이 랭킹에 보면 저희 하시코프가 6위에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카테고리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시코프는 어떤 테라폼을 이용한 자동화 배포, 자동화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유명하지만 사실 저희가 분류되어 있는 카테고리는 사이버 시큐리티 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작년에는 AWS에서 시큐리티 파트너 오브 더 이어로 선정이 됐을 만큼 이쪽에 저희가 많은 비즈니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볼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볼트가 어떻게 동작하는 제품인지 이거 갖고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볼트는 2014년도에 처음 출시가 되었습니다. 테라폼 역시 2014년도에 출시가 되었고요. 비슷한 시기에 테라폼보다 조금 한 몇 개월 있다가 이제 볼트가 출시가 되었어요. 전세적으로 이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이 볼트가 어떻게 동작하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어떤 행위들, 어떤 절차들 이런 것들과 좀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좀 이해를 빨리빨리 하시더라고요. 일단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은 뭐 클라우드가 됐던 온프림이 됐던 어떤 시큐리티든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 뭐냐면 침입 차단을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공격이 오는 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을 것이냐, 우리가 뭘 막았는지 어떻게 잘 볼 수 있도록 로깅을 할 것이냐 이런 쪽의 시큐리티를 생각하시는데요. 저희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영역의 보안을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특히 크리덴셜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절차를 강화해야 된다 어떤 컨셉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절차를 좀 비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비교를 할 절차는 호텔의 체크인 절차와 우리가 클라우드에 접근하는 절차를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호텔에 먼저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호텔 리셉션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을 하죠. 우리가 예약을 하고 갔을 거니까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예약이 뭔지 상호간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크인 절차를 시작을 하는 거죠. 클라우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클라우드로 들어가려면 리셉션 같은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의 예약을 확인해주고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해주고 그래 안전하게 클라우드에 접근을 허락할 수 있으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호텔의 리셉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용자가 됐던 어플리케이션이 됐던 클라우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일단 볼트한테 가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시켜야 돼요. 인증이라고 보통 하겠죠. 이 인증하는 방식은 뭐 여러 우리가에게 친숙한 어떤 솔루션들과 연동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확인이 된 이후에 호텔 같은 경우 리셉션에서 카드키를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이 카드키는 뭐냐면 우리가 이 호텔에 머무르는 동안 사용하는 카드예요. 당연히 조건이 붙겠죠.
이 호텔에 1차적으로 엘리베이터는 2층만 태그하고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객실은 208호만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기간은 우리가 예약한 3일 동안만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이 될 거예요.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겠죠. 우리가 만일 볼트한테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내가 클라우드에 접근할 거니까 나한테 인증키를 줘라고 하면 볼트는 그냥 무작정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붙여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는 AWS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중에서도 S3만 들어갈 수 있고 기간은 하루만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접근자의 위치는 어느 IP 대역에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고 조건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 키는 1일 후에는 그냥 삭제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배포한 어떤 키를 다시 회수하는 어떤 행위들을 고민하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호텔의 리셉션이나 볼트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붙은 키를 이제 신청자에게 주게 되는 거고요. 그 키를 가지고 허용된 곳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요약해서 얘기해 보면 호텔 체크인 절차에서 보면 카드키는 객실에 대한 임시 출입 허가를 주는 거고요. 여기에 볼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상, 뭐 클라우드가 됐던 데이터베이스가 됐던 이 대상에 접근할 수 있는 임시 접근 키를 발급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차가 굉장히 흡사하죠. 이 볼트 갖고 이 대상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볼트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가를 한번 쭉 나열해 본 거예요. 오늘 다 설명드릴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퍼블릭 클라우드 키. AWS, Azure, GCP, 알리바바 모든 클라우드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얼마나 제일 잘 제한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솔루션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나 SSH, TOTP 이런 것들을 볼트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데이터 암호화 키를 관리해서 데이터 암호화에도 볼트를 활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PKI 인증서 아니면은 단순히 어떤 그런 크리덴셜들을 안전하게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키밸류 스토어 같은 이러한 형식으로도 볼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볼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즈 케이스는 어떤 게 있을까? 5개를 한번 여기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접근키예요. 이 클라우드라는 것은 우리가 온프레임에서 사용하던 인프라를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온프림에 있을 때는 우리가 되게 물리적인 어떤 보안들을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데이터 센터에 출입하는 것 자체부터 신분증 확인하고 지문 확인하고 뭐 여기 혈관 동면 확인하고 막 이런 것들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순간 이것도 다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없어진 만큼을 뭔가로 채워 넣어야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어떤 보안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거기에 볼트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접근할 때 볼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는 뭐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데이터베이스 크리덴셜 관리. 세 번째는 서버에 SSH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들어갈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각종 접근키. 우리가 뭐 데이터베이스나 뭐 서버나 이런 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SaaS 솔루션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암호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이냐도 볼트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암호화 관리까지. 이 5가지가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해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이 사용하는 유스 케이스고요. 하나만 더 한다면 뭐 PKI 인증서를 관리하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2가지의 케이스를 유스 케이스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접근키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퍼블릭 클라우드 관련된 피해 사례가 지금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쉽게 뭐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사례인데 해커에게 AWS 접근 권한을 탈취당해서 고객 정보가 유출됐고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어떤 이슈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 크리덴셜 탈취로부터 오는 위협을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어떤 주제로 기사가 나올 정도로 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재밌기도 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핸드폰, 스마트폰을 다 쓰잖아요. 이 스마트폰에 여러 앱들이 있는데요. 이 안드로이드와 iOS 수천 개 앱들의 어떤 소스를 검사해 봤더니 그 안에 유효한 AWS 접근 권한이 다 있다는 거죠. 그 앱들이 올라가 있는 서버들이 올라가 있는 곳은 거의 다 퍼블릭 클라우드거든요. 그러려면 이 앱들이 뭔가 동작을 하려면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 접근을 해야 돼요. 그 접근을 하기 위한 그 크리덴셜들이 그냥 소스 코드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소스 코드에 있는 AWS 크리덴셜을 가지고 진짜 AWS에 시도를 해봤더니 진짜 그 절반 정도는 정말 되더라는 거죠. 그만큼 퍼블릭 클라우드의 어떤 크리덴셜들이 우리들 모르게 많이 퍼져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떤 이 피해 사례들은 퍼블릭 클라우드 접근키 유출이 원인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도 계속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엔 이렇게 사고가 나면 저희와 함께 볼트를 통해서 이것을 강화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가? 우리는 지금 무슨 어떠한 위협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는데요. 일단 유출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출을 누가 할까요? 유출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계가 알아서 유출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럼 어떠한 경로로 유출이 되는가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패스워드 관리 대장이에요. 우리는 예전에 온프레임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정말 잘 정리해서 엑셀 파일로 딱 만들어서 암호 딱 걸어서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공유하면서 사용을 했어요. 퍼블릭 클라우드로 갔는데 이 관리 방식은 바뀌질 않는다는 거죠. 이 관리자들은 이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패스워드 정리 파일들을. 잘 관리를 하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퇴사자들 아니면 협력업체들 이쪽에서 자꾸 구멍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걸 유출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내가 꼭 지켜야 되는 어떤 인프라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내 거를 지키는 것보다 내 은행 어떤 계좌번호를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유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나온 피해 사례들의 몇 가지 경우는 다 이러한 형식으로 유출이 돼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스 코드예요. 아까 안드로이드와 iOS 앱들 안에 있는 소스 코드에 AWS 계정이 그대로 기입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우리의 데이터 센터, 우리의 클라우드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그 가운데 보시면 이 소스 코드가 쭉 있는데 이 소스 코드 안에 이렇게 그냥 쭉 적혀 있는 거예요. 얘는 유효한 겁니다. 얘는 진짜 콘솔 들어가면 들어가지는 그런 크리덴셜들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앱들이 퍼블릭 클라우드 접근해야 뭔가를 할 거니까요. 근데 이것들이 퍼지는 거예요. 왜 퍼지냐? 우리의 문화의 변화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우리가 만든 것, 내가 만든 것들을 내 거로 이렇게 지키는 문화였다면 지금은 내가 한 것들을 널리 알리고 같이 공유하고 커뮤니티에서 발표하고 이런 문화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역시 이것을 내가 유출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유출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GitHub나 이런 데 올라가는 소스 코드들을 보면 만일 저희도 얼마 전에 그냥 실수로 잘못해 갖고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데모 소스 코드를 만들어서 올렸더니 알람이 오더니 그 계정에 있는 AWS 갑자기 VM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5분 만에. 이 정도로 이 소스 코드 안에 있는 이 크리덴셜의 유출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고요. 그럼 이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아까 호텔에서 얘기한 것처럼 절차로 풀어야 돼요. 얘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얘는 절차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됐던 어플리케이션이 됐던 퍼블릭 클라우드로 들어가기 위해선 볼트를 통해서 접근키를 받아야 돼요. 그 받은 걸 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린 조건들을 적용한 접근키를 가지고 들어가게끔 하면 이 접근키가 외부로 많이 유출이 되더라도 그 피해는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요. 그리고 얘는 기한들이 있기 때문에 별 사고가 날 만한 그런 가능성을 굉장히
없앨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볼트의 접근키를 신청하는 방법은 그냥 GUI로 할 수도 있고 CLI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스 코드의 API를 통해서 받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왼쪽에 이제 소스 코드를 보면 이제 스크릿이 사라졌죠. 크리덴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볼트로부터 키를 받아와라라고 하는 절차를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럼 이 소스 코드가 밖으로 유출이 되더라도 크리덴셜은 유출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 볼트의 워크플로우를 조금 한 뎁스 들어가서 한번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볼트를 설정하는, 그러니까 볼트로부터 접근키를 받을 수 있게 설정을 하는 구성이 있고, 오른쪽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받아가는 절차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왼쪽에 네임스페이스라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이 보안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뭐 요즘에 제로 트러스트니 뭐니 하면서 뭐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것들을 세분화하는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별도로 관리하게끔 하는 어떠한 그런 트렌드에 있어요. 이 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네임스페이스라는 개념인 거고요. 이것은 뭐 프로젝트별로 나눌 수도 있고 부서별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계열사별로 나눌 수도 있고 하나의 중앙화된 볼트 클러스터 내에서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각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그걸 해놓고 이제 거기에 맞게끔 이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보통 이 키 관리 서비스, 보통 그냥 KMS라고 보통 얘기도 하는데요. 저희 볼트는 KMS보다 조금 상위 개념이긴 합니다. 근데 KMS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AWS에 다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애저에 다 그런 거 제공하는데, 뭐 오라클에서 다 제공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락킨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볼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느 클라우드가 됐던 심지어 온프림까지도 모든 솔루션과 연동이 되어서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CSP가 됐던 어떤 특정 솔루션들은 그 환경 내에서만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제약 사항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구축 사례인데요. 여기는 이제 아까도 신청자가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두 개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어떤 사례입니다. 또 한 가지 일반적인 어떤 사례와 다른 게 있다면 사내 포탈과 연동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볼트에 직접 접속해서 키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기존에 사용하던 사내 포탈에 그대로 들어가서 어떤 클라우드의 접근 키를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내 포탈과 볼트가 연동이 되어 있어서 볼트로부터 받아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어플리케이션 포탈로 들어갈 일은 없으니까 어플리케이션은 직접 볼트로부터 API를 통해서 키를 받아서 클라우드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절차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그 커다란 동그라미 4개를 보시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접근 키를 관리하는 사례다. 사내 포털과 연동을 했다. 접근 키의 자동 수명 관리가 가능해졌다. 왜냐하면 기한이 있으니까요. 모든 클라우드 접근 키는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걸 회수를 했나 안 했나를 따질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그런 자동화가 구축이 됐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소스 코드의 접근 키, 크리덴셜을 기입할 필요가 없어졌다. 유출이 돼도 상관없다라는 어떤 효과를 보시게 된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퍼블릭 클라우드의 어떤 크리덴셜, 접근 키에 대한 관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크게 관심 갖지 않았었어요. 크게 이것을 중요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조차 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기에 대한 보안 표준화가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맞는 표준화를 만들어서 회사 차원에서 뭔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거의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 아까 보여드린 국내 몇 개 그 되게 피해 사례들을 보면 이제 지금 그것들을 저희가 하고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꼭 피해를 받고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그만큼의 소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굉장히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자에 대한 관리와 어플리케이션 소스에 대한 관리, 여기에 대한 어떤 보안 표준화를 지금 당장 만들어야 돼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고요. 글로벌하게 이러한 비슷한 피해 사례를 당한 그런 기업들의 80% 이상이 다 볼트를 지금 도입해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큰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 대한 어떠한 같은 그림을 또 하시코프와 같이 그리고 있는 고객분들이 3,000개 이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DB 크레덴셜 관리예요. 조금 심플한 얘기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DB 크레덴셜은 우리가 지금 진짜로 어떤 위협이 있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DB 크레덴셜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에게 더 직면한 또 하나의 과제는 뭐냐면 심사예요. ISMS 심사에 이 패스워드의 로테이션 항목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 및 주기적 변경 필요로 하는 항목이 있어요. 우리가 뭐 서버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관된 게 많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얘기가 완전 다른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는 완전 근간이 되는 어떤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얘 패스워드가 변경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연관되는 모든 솔루션,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소스 코드를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연기하고 했었던 거죠. 오늘은 거기에 대해 해결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것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우리의 문제점을 보면 일단 스프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스프롤은 널리 퍼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DB 패스워드들이 여러 군데 막 퍼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야 될 사람과 들어가야 될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얘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다 수동이니까요. 이 연관된 것들을 다 수동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만큼 다운타임이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건들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안 건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볼트가 이제 해결 방안을 드릴 건데요. 구성 사례를 통해서 그냥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은 볼트가 없을 때 현재 우리의 상황이에요. 자, 일단 패스워드 변경을 한다. 그러면 일단 개발자가 필요하고요. 운영자가 필요해. 이 운영자는 아마 DBA겠죠. 그럼 운영자가 DB 패스워드를 바꿔요. 데이터베이스. 역시 수동이죠. 모든 데이터베이스, 우리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데이터베이스 들어가고 하나 패스워드를 변경을 합니다. 그럼 개발자는 물어봐요. 뭘로 바꿨어? 라고 물어봐요. 그럼 운영자는 가르쳐 줘야죠. 나머지 작업들을 해야 되니까. 변경된 패스워드를 전달해주고 그럼 개발자는 또 이 변경된 패스워드들을 잘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잘 보관을 하죠. 그럼 개발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와스겠죠. 데이터베이스 와스에 왜 붙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럼 와스를 하나하나 들어가서 그 어플리케이션 코드에 변경된 패스워드를 하나하나 다 바꿔줍니다. 이게 100개든 200개든 1000개든 다 수동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와스는 특성상 무조건 재부팅을 해야 되거든요. 변경하고 재부팅, 변경하고 재부팅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작업이 끝남을 인지하고 접근 테스트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잘 못하는 거죠. 자, 이제는 볼트가 이거를 해결해 줄 겁니다. 일단 개발자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이 작업을 하는데 개발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운영자가 데이터 패스워드를 변경을 해요. 직접? 아니요. 자동화 툴은 테라폼을 통해서 합니다. 테라폼은 옵셔널이긴 해요. 볼트를 통해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테라폼이 볼트한테 요청을 하는 거야. 자, 이거 이렇게 바꿔. 라고 한 방에 빵 때립니다. 그럼 볼트가 뭘 하느냐? 데이터베이스 들어가가지고 패스워드 싹 바꾸고 와스 싹 들어가갖고 거기 연동되는 패스워드 싹 바꾸고 끝납니다. 그럼 우리는 좀 기다렸다가 모든 게 자동으로 되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뭐 사람도 절약되고 모든 게 절약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DB 잘 접근되나? 테스트만 하면 돼요. 이러면 우리가 그토록 조금 괴로워했던 데이터베이스 크레덴셜을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이제 하시코프에 입사한 지가 1년 반 정도가 됐어요. 저 그 전에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 하던 회사에서 있었는데요. 제가 하시코프에 와서 1년 반 동안 느낀 걸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하시코프가 어떠한 포지션이고 어떠한 그림으로 가고자 하는 건지 한번 말씀드리면 좀 공감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특정 벤더하고 비교를 할 건데요. 2007년에 진짜 갑자기 등장한 어떠한 벤더입니다. 2007년에 우리 데이터 센터의 모습이에요. 아직도 뭐 데이터 센터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그때는 쿠버네티스는 없었어요. 스토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버가 있고, 그다음에 OS가 있고, 네트워크가 있는 이 구조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 위에 뭐 어플리케이션이 있었겠죠. 근데 이때 문제가 뭐였냐면 2007년에 하드웨어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때 당시에는 하나의 서버에 하나의 OS가 있었고 그 OS 위에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보면 이 하나의 서버의 유틸라이제이션이 막 20%도 안 돼요. 뭐 심한 거는 5%도 안 되고 하지만 그 서버 그냥 놔둬야 돼요.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등장하는 회사가 하나 있죠. 당시에 등장했던 게 VMware라는 회사였어요. VMware가 나온 이유는 이 유틸라이제이션을 올려보자라는 컨셉이 시작한 거예요. 하드웨어는 계속 발전을 하는데 우리는 그 하드웨어를 계속 놀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밑에 보면 서버 벤더들이 뭐 델, HP, 레노버 등등등등 엄청 많았어요. 스토리지도 엄청 많았고 이것들을 다 각각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낭비다라고 생각을 한 VMware가 vSphere, ESX라는 거를 내놓았죠.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드웨어들을 계속 유틸라이제이션을 계속 올렸고 관리도 단일화를 시켜버렸죠. vCenter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여기에 멈추지 않고 스토리지도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고 네트워크도 NSX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네트워크 가상을 이뤄냈고 그다음에 탄주를 통해서 이제 컨테이너 환경까지 오케스트레이션하는 그런 어떤 풀 스택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버와 인프라를 통합한 어떤 회사였다. 그런 획기적인 회사죠. 자, 이제는 바뀌었어요. 우리 데이터 센터만 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로 가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AWS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자원이 남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애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 각각의 어떤 클라우드들에 대한 관리의 통일이 안 되고요. 배포도 각각 별도로 해야 되고 관리, 모니터링 다 별도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하시코프의 테라폼인 거예요. 이 테라폼은 온프림이 됐던 어떤 클라우드가 됐든 간에 상관없이 이 전체적으로 배포를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의 그냥 플랫폼이 되는 거죠. 테라폼을 만들어서 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배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봤더니 말씀드린 크리덴셜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클라우드에서 너무나 많은 크리덴셜이 있는 거죠. 이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우리가 보호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볼트인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것을 절차로 해결한다는 컨셉이에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제 연결도 문제인 거예요. 어플리케이션들이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IP를 기반으로 한 어떤 어플리케이션 환경들이었는데 이제는 IP가 아니라 이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네임 기준으로 쭉 모든 게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 이를 어떻게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보안도 그렇고 관리 효율성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나온 솔루션이 컨설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아직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컨테이너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컨테이너 환경으로 가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쿠버네티스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쿠버네티스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굉장히 훌륭한 솔루션이에요. 근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 어려워요. 또 하나 문제는 얘를 책임져 줄 애가 없어요. 얘는 구글에서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책임져 줄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금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마드란 제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전체적인 스택에 대해서 다 설명드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